당신은 요즘 사랑보다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좋아하니까 참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와요. 많은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관계는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내 자존감과 감각과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마음이 너무 닳아버려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힘조차 남지 않게 돼요. 오늘은 함께할수록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단 하나라도 유난히 아프게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연애를 둘이 함께 만드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편의를 위해 상대를 배치하는 구조로 이해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괜찮냐는 말보다 밥은 어떡하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둘이 오래전부터 잡아둔 약속도 자기 기분이나 일정이 바뀌면 너무 쉽게 깨버려요. 당신의 몸 상태도 감정도 시간도 기다림도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자기 욕구가 지금 당장 충족되느냐예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미안해져요. 상대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삶의 중심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다른 한 사람이 조연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행복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맞춰주고 늘 기다리고 늘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지배에 가까워요. 두 번째는 절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예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지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팠다는 사실을 먼저 봐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변명부터 내놓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너도 똑같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의 방향을 계속 바꿔요.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피하는 중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잘못까지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돼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먼저 잘못했나? 정말 내가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관계는 이미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사과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형식이 아니에요. 상대의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과는 오래 갈수록 더 깊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의 현실 감각을 흔드는 행동이에요. 분명히 들은 말인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네가 오해한 거라고 몰아가요. 메시지도 기록도 증거도 있는데 끝까지 말을 비틀고 의미를 바꿉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내 기억이 틀렸나? 내가 과하게 생각하나? 왜 자꾸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바로 그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사랑의 언어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안심이 안 돼요. 다정한 태도를 보여도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감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유지될 뿐 마음은 계속 경계 상태에 놓이게 돼요. 네 번째는 당신의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취미, 일, 친구,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런 걸 왜 해?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마. 그 사람들 만나서 뭐가 남아? 이런 말로 당신의 삶을 조금씩 축소시켜요.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당신을 위한다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뜯어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과 감각과 관계를 죄다 통제하려 드는 건 보호가 아니라 소유예요. 이런 관계에 오래 있으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점점 내 판단을 못 믿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없는 건가 싶어지고 결국 상대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5번째는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하는 날도 있어요.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꺾이는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관계의 수준이 드러나요. 위험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해요. 그 정도로 왜 그래? 다들 힘든데 너만 힘든 줄 알아. 그 얘기 또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박힙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에 외면당하면 사람은 사건보다 관계 때문에 더 크게 다칩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오래 남아요. 파트너는 가장 즐거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 이전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차갑게 밀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을 더 깊이 외롭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문제를 알게 된 뒤 행동이 달라지느냐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 조심할게. 듣기 좋은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처가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믿고 기다리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 말하면 알아듣겠지. 하지만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가 문제를 몰라서 안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안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고 화를 내도 결국 받아주고 울어도 다시 돌아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는 말이 아니라 비용을 치를 때 시작됩니다. 말만 사과하고 행동이 그대로라면 그건 반성이 아니라 상황 수습이에요. 사랑은 약속의 횟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는 실제 행동으로 증명돼요. 7번째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유형은 처음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미묘하게 사람을 낮춥니다. 너는 진짜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걸 아직도 몰라. 넌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농담이야. 왜 이렇게 진지해? 문제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계속 듣는 사람은 조금씩 작아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하기 전에 먼저 위축됩니다. 내가 뭘 말하면 또 비꼬지 않을까? 내가 틀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생긴다면 이미 관계 안에서 심리적 위축이 시작된 거예요.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는 웃음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건드려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웃음은 유머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포장해도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 일상이라면 그건 분명한 경고 신호예요. 8번째는 돈에 대한 감각이 지나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중요해요. 하지만 생활은 사랑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무너뜨려요. 말도 없이 빚을 만들거나 상의도 없이 큰 돈을 써버리거나 순간의 쾌락을 위해 계속 돈을 날리는 사람은 미래까지 함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둘의 생활이 이미 연결돼 있다면 더 위험해요. 그 사람의 무책임은 곧 당신의 불안이 됩니다. 오늘 쓸 돈이 모자라고 다음 달이 두렵고 미래 계획이 계속 흔들리면 관계는 안정감을 잃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늘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곧 만회할 수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돈 문제에서 반복되는 무책임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쉽게 넘어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함께 사는 사람의 안전과 내일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 책임감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사랑도 결국 생존 불안 속에서 달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준일 수 있어요. 10년 뒤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장면을 상상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밀려오나요? 많은 사람은 이 단계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이에요. 헤어짐이 무섭기 때문이죠.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렵고 그동안 참아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붙잡고 낯선 평안을 미뤄두곤 해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견뎠다고 해서 계속 견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무난, 답답함, 자기의심은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버텨야 할 운명이 아니라 다시 봐야 할 현실이에요.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은 가볍지 않습니다. 감정만으로 바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함께한 시간, 가족 문제, 생활 문제, 경제적인 문제처럼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섣부르게 결론부터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고통을 축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차분히 봐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버티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망가지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상처를 대신 떠안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느껴야 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자기 검열이 아니라 솔직함이고, 긴장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나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용히 무너진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존중받는 미래를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 그 권리는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편에 서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